전북권 뉴스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아온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끝내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끝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오전에 사직서를 낸 뒤 초고속으로 오후에 곧바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최 이사장은 복잡한 심경을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강조하며 기금본부 공사화에 반대해온 그동안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기금본부 공사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은 최 이사장의 사퇴는 기금본부 공사화를 노고로 한 것이라며 공사화 법안 상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기금본부 전북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사화 추진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1년 이용객이 최대 4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건데 남은 과제는 정부의 공항 계획에 반영시켜 공항 건립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용역을 거친 항공 수요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항공 여객 수요는 10년 뒤인 2025년에 190만 명, 2030년에는 4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한중 간 인적 물적 교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식품 클러스터 태권도원 개원 모두 항공 수요를 끌어올릴 요인입니다. 공항은 계획 변경 후 건립까지 통상 10년이 걸려 도는 늦어도 2025년 내에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여객 수요는 300만 명가량으로 개항 후 10년 내 흑자 전환을 감안할 때 수요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정도가 3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전북은 또 7만 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여야 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할 경우 목표를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는 2023년 이전에 22년도까지 개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새만금 권역 내에 들어설 전북권 공항의 정확한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계획 고시에 새만금 공항이 포함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입지 선정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 역시 고분양가 논란에서 비껴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에코시티 아파트 4개 단지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최고 795만 원. 분양업체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60~70만 원가량 낮춰졌지만 하루 앞서 전주시장이 상식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하면 대체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와 비교해도 10만 원 안팎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의 분양가 결정이 고분양가 논란을 전혀 떨쳐내지 못한 데다 내년에 공급될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분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택지 공급 가격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뒤늦은 처방입니다. 최고가 경쟁 입찰보다는 추첨 제의한 어떤 그 입찰로 해서 공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 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2호 방조제 상당 부분도 신시도 관할 지역으로 이번 중앙분쟁 조정위의 결정은 기존 법령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확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 374명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말까지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요양보호사 5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82살 조모 씨가 요양원에서 열린 종교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전북교육포럼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해 역사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고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공무원 노조 전북본부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원광대학교의 학생단체들도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원 실상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선종 사찰의 장독을 관리 보관하던 장고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실상사 북쪽 담장 주변에서 항아리 28기와 대형 항아리를 묻기 위한 구덩이 38기 등 장고 유적을 확인하고 시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통일신라 최초의 선종 사찰이었던 실상사의 규모와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는 목표관리제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화재와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279명으로 향후 3년 안에 17.4%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 TFT를 구성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과 안전의식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토론과 함께 학생과 운전기사 등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교통사고 안전 등급도에서 전라북도는 상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